70세 이후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일부 사람들은 발가락을 보면 수명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발가락에 이상이 생기면 수명이 길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관련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은 지혜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매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최 어르신은 올해 70세가 넘은 건강하고 강건한 노인입니다. 그러나 최근 목욕 중 우연히 자신의 발톱에 이상이 생긴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발톱이 두껍고 노랗게 변했으며 가장자리가 위로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놀라며 생각했습니다. 이 발톱이 도대체 왜 이러지? 나이가 들어서 발가락까지 문제가 생긴 걸까? 궁금증에 가득 찬 최 어르신은 옆에 있는 아내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내 발톱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한번 봐줄 수 있어? 아내는 그의 말을 듣고 바로 와서 발톱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발톱을 이리저리 살피며 한참 동안 생각해 보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최 어르신은 발톱의 변화가 건강에 관한 문제를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 우리가 흔히 무시하는 이 부위가 건강 문제를 알리는 경고등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가락의 변화는 과연 무엇을 예고하는 것일까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불교 채널의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발가락과 건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발은 종종 인체의 두 번째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이러한 비유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발이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특히 노인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신체의 혈액순환에서 발의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발은 몸의 무게를 지탱할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 근육의 수축과 이완, 특히 발바닥의 움직임은 우리가 걷거나 운동할 때 하체의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보내주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과정은 중력에 반해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되도록 하며 하체의 혈액순환 장애와 혈전 형성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발에는 많은 모세혈관과 신경말단이 있어서 외부의 온도 변화를 감지하고 통증 등의 신호를 전달하여 우리 몸에 중요한 건강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중의학에서는 발이 신체의 내장 기관과 연관된 반사구역이라고 여겨지며 특정 부위를 마사지하거나 자극함으로써 관련 장기의 기능을 조절하고 건강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발톱의 변화, 예를 들어 색깔, 두께, 모양의 이상은 신체 다른 부위의 건강 문제를 나타내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톱이 노랗게 변하고 두꺼워지면 이는 곰팡이, 감염이나 혈액순환 문제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발가락이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발가락으로 수명을 판단한다는 말은 다소 미신적이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발가락의 건강 상태를 분석하면 개개인의 전반적인 건강에 관한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잠재적 건강 위험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 신경 건강. 발가락의 감각 변화, 예를 들어 마비, 찌릿함 또는 통증은 주변 신경 손상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병증은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 흔하며 당뇨병 합병증의 주요 지표 중 하나입니다. 둘째, 관절염 상태. 발가락 관절의 부기, 통증, 경직은 관절염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노인들 사이에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주의해야 하는데 관절염은 일상 활동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발의 구조 이상. 오랜 기간 맞지 않는 신발을 착용하여 발가락 변형이 생기면 예를 들어 무지외반증이나 망치발가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형은 보행과 균형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뼈와 근육 건강에 문제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형은 지속적인 통증과 기능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적절한 의료 조치와 일상 관리를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넷째, 혈액순환. 발가락 색깔이 창백해지거나 보라색으로 변하거나 부분적으로 온도가 낮아지는 경우 혈액순환 불량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혈액순환은 신체 건강에 매우 중요하므로 혈액순환 문제는 신속한 의료적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피부 및 발톱. 발가락 피부의 변화, 예를 들어 건조, 각질 혹은 색깔 변화와 발톱의 두께, 색깔 또는 모양의 변이는 피부 질환이나 곰팡이, 감염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발의 근육과 인대 건강. 발의 근육 약화나 인대 손상은 걸음걸이의 안정성과 편안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발 기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0세 이후 위에 6가지 문제가 없다면 장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일상생활에서 발가락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첫째, 발가락의 청결과 건조 유지. 매일 발가락을 깨끗이 씻고 발가락 사이를 완전히 건조하게 유지하면 곰팡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발톱을 정기적으로 다듬기. 발톱을 적당한 길이로 유지하고 너무 길거나 짧지 않도록 하면 내성 발톱과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톱을 자를 때는 발톱 모양에 맞추어 너무 깊게 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적절한 발가락 마사지. 정기적으로 발가락 마사지를 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발가락의 경직이 줄어듭니다. 기본적인 마사지 오일을 사용해 부드럽게 발가락을 자극하면 발가락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적절한 양말 선택. 통기성이 좋은 양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굵은 재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방지하고 천연 섬유로 만든 양말을 추천합니다. 다섯째, 알맞은 신발 선택. 발가락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신발의 착용 방법과 종류를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너무 좁거나 굽이 높은 신발은 무지외반증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에 맞는 신발을 착용하여 발가락을 편하게 유지하고 발가락에 압박을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발가락을 관찰하여 건강 상태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발가락 건강 상태는 전반적인 건강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발가락 색상 관찰. 건강한 발가락 색상은 피부색과 대체로 일치해야 합니다. 발가락 색깔이 보라색이거나 창백하면 혈액순환 불량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 문제는 심장질환이나 말초 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발가락 형태 확인. 발가락이 비정상적으로 구부러지거나 부어오르거나 변형이 있는지 관찰하세요. 이러한 증상은 관절염, 당뇨병 또는 기타 구조적 질병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발가락 온도 감지. 손으로 발가락을 만져 온도를 느껴보세요. 발가락이 계속해서 차갑다면 혈액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는 혈관 막힘이나 혈액 순환 효율 저하의 신호입니다. 발가락이 비정상적으로 뜨겁거나
특히 붉게 부어오른다면 감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가락 건강은 중장년층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발가락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일상의 관리와 운동을 통해 잠재적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으며 노년 생활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장수하려면 기억해야 할 4가지 규칙. 첫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장수의 기초입니다.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식사는 적당량을 지키며 짠맛과 기름진 맛을 피하고 찌거나 삶는 조리법을 활용하세요.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고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몸이 아플 때 참지 말아야 합니다. 병에 걸리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며 일부 노인들은 의료비가 걱정되거나 옛 기억 때문에 병을 참으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작은 병을 큰 병으로 키워 결국 치료가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질 때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음가짐이 좋은 노인이 더 건강하고 장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로 삶을 대하고 소소한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줄이고 심리적 부담을 덜어내며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는 것과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도 좋은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넷째,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는 곧 삶의 정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와 정신을 활발하게 유지하는 것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 배우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노인들이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느끼고 고독이나 우울증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식 확장 무지외반증.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자신의 엄지발가락이 휘어진 것을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엄지발가락이 휘어진 경우라면 무지외반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지발가락이 바깥으로 휘어지는 현상은 미관뿐 아니라 통증을 동반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걷는 데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무지외반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증상을 판단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개선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무지외반증이란 무엇이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요? 무지외반증, 흔히 엄지뼈라고 불리는 증상은 엄지발가락의 관절이 외측으로 휘어져 두 번째 발가락을 압박하는 발 변형을 말합니다. 무지외반증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며 초기부터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발 모양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악화될수록 발의 통증이 심해지며 오랜 시간 방치하면 발 전체와 다리의 형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무지외반증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무지외반증의 초기에는 엄지발가락 관절이 약간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표면이 붉고 약간 염증이 생기며 누를 때 통증이 있습니다. 특히 신발을 신었을 때 엄지발가락이 압박되어 통증이 더 심해지며 휴식을 취하면 증상이 약간 완화됩니다. 무지외반증이 중기로 진행되면 증상이 더 뚜렷해지고 발가락이 아래로 내려가거나 꼬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가락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고 발가락 관절이 변형됩니다. 장기간 방치할 경우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이 내려앉고 발바닥에 굳은 살이 생겨 보행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말기로 접어들면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많이 튀어나와 반구형의 뼈가 도드라지며 관절염이 생기고 발 아치가 내려앉아 발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경우 발가락에 통증과 부기가 생기고 심한 경우 허리와 다리까지 통증이 퍼져서거나 걷는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엄지발가락의 외반 각도가 15도 이상이고 30도 미만이면 경도의 무지외반증으로, 각도가 30도 이상 40도 미만이면 중도, 40도를 넘으면 중증으로 분류합니다. 무지외반증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무지외반증의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임상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요인이 무지외반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유전적 요인은 무지외반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무지외반증 환자들 중 많은 수가 가족력에 따라 발생하며 특히 청소년기에 발병하는 경우 가족력의 영향이 큽니다. 둘째, 생활습관과 발의 구조적 이상도 무지외반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좁은 하이힐을 신는 습관은 무지외반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뼈가 성장하는 청소년기에 좁은 신발을 자주 신으면 엄지발가락이 압박을 받아 무지외반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좁은 하이힐을 신는 모든 경우에 무지외반증이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발생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또한 무지외반증은 발의 구조적 이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발가락 관절이 작거나 엄지발가락이 선천적으로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평발인 경우 무지외반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지외반증은 발바닥 장력의 이상을 반영하기도 하며 평발이나 기타 하체 구조적 이상이 있으면 신체의 기본 지지 구조, 다리 모양, 척추와 골반의 자세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통풍, 관절염과 같은 질환이 엄지발가락 외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지발가락 관절의 통풍이나 관절염이 발생하거나 엄지발가락 또는 두 번째 발가락이 부상을 당해 신경과 근육에 이상이 생기면 무지외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지외반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다양하며 무지외반증은 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전신 관절 기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때 치료하고 기능적 운동을 실시하지 않으면 일상생활과 활동 중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무지외반증의 치료가 이렇게 중요한 만큼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을까요? 예방 방법으로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관련 도구를 이용하여 발가락을 펼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오발가락 양말이나 발가락 분리 패드를 사용하여 발가락을 가능한 한 펼치면 근막을 이완시키고 무지외반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무지외반증이 심한 경우 전족기기를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기는 낮이든 밤이든 착용 가능하며 내측의 실리콘이 발가락 관절을 보호하여 마찰을 줄여줍니다. 둘째, 신발 선택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무지외반증 환자는 가급적 좁은 하이힐을 피하고 부드러운 소재와 단단한 밑창, 앞발이 넉넉한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화나 러닝화 등 캐주얼 신발이 적합합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 발가락이 개별적으로 나뉜 신발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수술 치료입니다. 무지외반증이 심해져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 위로 올라가고 심한 통증이 발생하면 수술을 통해 엄지발가락을 원래 위치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적절한 재활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발 운동을 병행하여 예방과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넷째, 발 운동 훈련입니다. 경도 및 중등도의 무지외반증은 교정 훈련을 통해 발가락 상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훈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바닥 작은 공 롤링은 발바닥 근막을 강화하고 발의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단단한 작은 공을 준비하여 발바닥 아래에 두고 발로 공을 굴려 발바닥 중심에 압력을 주며 근육을 자극합니다. 좌우 교대로 1분씩 반복하며 통증을 느끼면서 발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발가락 지탱 운동은 발바닥 근육을 스트레칭하고 발가락의 유연성을 향상시킵니다. 발을 매트에 대고 서서 발가락을 지면에 붙이고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린 후 1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립니다. 매일 2-3세트를 반복하고 세트당 10에서 15회 정도 실시하여 발가락의 유연성을 강화합니다. 체중을 이용한 발가락 운동으로는 발을 모으고 뒤꿈치를 지면에 대고 서서 발가락으로 지지하며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발가락에 힘을 주며 1초간 유지한 후 다시 천천히 내립니다. 매일 2-3세트를 반복하고 세트당 15에서 20회 정도 실시하여 발가락 근육을 강화합니다. 발가락 벌리기 운동은 발가락의 장력을 늘리기 위해 발가락을 차례로 떨어뜨리며 지면을 붙잡는 운동을 합니다. 발가락이 지면에 닿는 동안 발가락을 천천히 펼쳐 발가락 전체를 지면에 붙인 후 발바닥을 굽혀 앞발을 뒤꿈치 쪽으로 당깁니다. 이 운동은 발 아치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발 운동은 발가락의 유연성과 발바닥 근육을 잘 훈련시켜 발 구조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무지외반증 발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엄지발가락이 휘어지면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심할 경우 통증을 유발하고 하체 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지외반증이 나타났지만 당장 큰 불편이 없다면 조기에 교정하고 운동하여 변형의 징후를 미리 차단함으로써 발 건강을 더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엄지발가락 외반으로 고민하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